안녕하세요. 친절왕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 6월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왔는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공부를 한 후에 현재 이 집을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집주인의 마음은 어떻게 좀 미리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요즘처럼 집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전셋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 깡통 전세를 초기에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꿀팁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혹시 전세가격 상담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셋집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발품을 팔다 보면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는데요. 그 집을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에서 나에게 말해준 전세 보증 금액이 정말 적정한 금액이 맞는지, 즉 계약 만기 후에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부동산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내용이 좀 별로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부동산 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붙어서 신청자가 요청한 매물을 평가한 후에 거래의 안정성과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적정한지, 만약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내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6월 경기도로 이사 오기 전에 서울에서 살았던 그 집을 상담 신청해봤는데요. 감정평가사분의 결론은 그 집은 들어가지 말아였습니다. 제가 그 서울집에서 2년 동안 살고 전세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집주인이 그 집을 매매로 내놓았었거든요. 그때 한창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을 때였어요. 집 컨디션은 그닥 좋진 않은데 매매가가 꽁충 뛰어버리니까 집주인은 이때다 싶어서 매매를 내놨지만 집값이 막 상승하고 있을 때라서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는 거예요. 계약 만료 시점은 다가오는데 매매를 하려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다시 전세로 돌려서 부동산에 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계약했던 보증 금액보다 7천만 원을 더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져서 저는 그쪽 방을 빼고 경기도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 이 전세가격 상담센터가 오픈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궁금해서 그 서울집에 대해 상담 신청을 했는데 어떤 답변을 받았냐면요. 그 집은 전세가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만약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그 집 주변의 다세대들은 95%, 낮으면 90%로 낙찰이 되는데 심지어 그 집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이라 사람들의 선호도가 훨씬 낮고 경매 넘어간다 해도 이 집은 아슬아슬하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으니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 집에 살았었고 현재 부동산에 대해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분이 왜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2020년에 처음 그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전세대출을 알아봤을 때도 부동산 중개원분이 말씀해주신 것과는 다르게 은행에서는 그 집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서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부동산과 전세 사기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부동산이 하자는 대로 어찌어찌 계약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해당 집의 전세대출 유무도 모르는 그런 부동산과는 진작에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많이 위험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전세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을 했을 때도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7천만 원 더 올려서 들어온 제 다음 세입자는 만기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세가격 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하기 전 꼭 필요한 정보는 내가 상담 신청할 집의 주소, 평수, 건물 외관 사진, 내부 사진, 보증 금액 이 5가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원분과 함께 집을 구경할 때 꼭 메모장이나 나와의 카톡방에 꼭 적어놓는 거 잊지 마세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접속해서 상단의 부동산 중개업 정보의 3번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서비스는
서비스는 서울시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서비스라서 이 홈페이지는 서울시 소재의 전세 계약 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고, 경기도 쪽으로 전셋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라고 검색하면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쪽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안내문 확인 체크하면 상담 바로 가기 버튼이 나오고, 클릭하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진행 방법은 서울시 쪽 홈페이지랑 똑같으니 저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서울 상담센터, 경기도 상담센터 둘 다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놓을게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들어가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이 상담 내용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니 계약 전 참고용으로 활용하라는 유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할 정보들이 준비되었다면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를 클릭 후 약관에 체크한 후 신청을 눌러주세요. 신청인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 후 문자 수신된 인증 번호를 확인해주세요. 계약 유형에서는 전세 계약인지 월세 계약인지 선택할 수 있고, 부동산 유형에서는 다가구 주택인지 연립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담받을 집의 주소를 적어주셔야 하는데, 여러분이 현재 거주하는 집 주소가 아니라 전세 상담 받을 집의 주소를 적어야 하니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계약 면적은 다세대는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다가구는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에 적혀 있지 않으니 중개원분에게 미리 물어보시고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전세계약 보증금액을 적어주신 후 건물의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저는 7장의 사진을 압축해서 업로드를 했고, 아래의 주요 질문에는 감정평가사분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입력했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지, 전세 사기를 대비해서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입력한 후 신청을 누르면 상담건이 정상 접수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상담번호가 적혀있는 문자가 수신되는데요. 이 상담 번호는 여기 신청 상세를 볼 때 입력하는 상담 번호입니다. 상담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신청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결과는 공휴일 제외 2일 이내에 유선으로 답변을 준다고 해서 기다려봤는데요. 지금 신청자가 많은 지 6일 후에 연락이 왔고, 결론적으로 제가 살았던 서울의 그 집은 현재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전세 금액이 인근 전셋집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적절한 전세 금액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부동산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만기 때 보증금을 못 받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좋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서 전세 계약 전에 상담을 받아 피해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증금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